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씨는 흐렸어요. 후덥지근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늘만 지나면 또 주말이 돌아와서 여러분들 주말에 또 편안히 쉬실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발달돼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 주사를 맞는 분들은 미리 백신 주사를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세 이상은 맞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다음 달 이제 얼마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 돌아오는데 이때 대통령의 사면 계획가 있잖아요. 사면 계획가 있는데 이번에 사면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MB 대통령이 사면이 될 것이냐,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복권이 되는 거냐, 이렇게 또 여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였던 김경수, 문통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김경수, 그 김경수가 이번에 사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아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아직 형기가 남았으니까 가석방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MB는 사면이 될 것 같고요. MB 대통령 사면되면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다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겠죠. 제가 현대일찍에 MB 대통령하고 그때 현대건설 사장도 할 적에 같이 근무도 해봐서 또 대통령 선거 때 또 가서 뵙기도 했고 또 그 경북 대운하 계획은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경북 대운하는 좀 취소하시고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내가 얘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MB 대통령도 깊은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정치적으로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복권 시켜야죠. 지금 세계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아주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마음 놓고 세계를 다니면서 반도체 분야를 확대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부분을 계속 장악을 해서 석권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되는데 큰 역할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는 드루킹 사건 때 그쪽에 조정을 했다 안 했다 그때 말 많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여론을 봐서는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가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김정숙 씨가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입을 이렇게 딱 벌리고 경인선 가자 그냥 손을 흔들고 뭐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경수는 뭐 가석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아마 이렇게 이제 여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석방하게 되고 복권 사면하다 보면 또 야권에도 또 끼워넣기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론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사면 가능성 주목. 경제 기여 인물로 폭넓게 사면할 수 있어. 경제 분야는 그만큼 그 구속돼서 고생을 시켰으면 이제 폭넓게 사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를 일으켜야죠. 대통령실 법무부 대상자 선정 실무작업 착수. 이달 말께 마무리 예상. 경제 대통합 8.15 특사 지지율 돌파구 될까? 지지율은요 그렇게 따질 거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이 하는 대통령도 건세 들어와서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문통하고야 비교합니까? 문통하고 비교해야 아니 솔직히 문통 그 문바들이나 그러는 거지 그 지지하고 그러는 거지 국가 경제를 뭐 제대로 했습니까? 외교를 제대로 했습니까? 국방을 제대로 했습니까? 안보를 제대로 했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다시는 그런 대통령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민생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내세워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좋아요. 대규모 사면해도 좋아요. 정치적으로 정치보복으로 구속된 사람도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전부 형기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다 사면하는 것이 옳습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 도스태핑에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질문 대상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광복절 특사 전반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도스태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그만했으면 이제 사면하는 거 옳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놓고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며 장고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 가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비서관실이 과거 기준을 토대로 잠정적인 기준을 법무부에 최근 전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받아 추린 뒤 이를 다시 대통령실에 전달 재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개최와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잘해야 돼요. 잘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권 고위 인사들로 경제 살리기 및 대통합을 위한 사면연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경우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복권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고개를 든다. 이와 관련 SBS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사면에 대한 1차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을 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사면이 고도의 통치 행위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경우 윤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첫 사면권 행사가 지지율 정체를 돌파할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사면에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면서 역대 정부에서 단행된 사면의 폭과 기준도 면밀히 비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 재벌 총수를 비롯한 재계 인사들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민심을 추스리는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사범 구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으냐,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특정 기업인에 국한하지 않고 폭을 넓혀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을 대폭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 들어왔고 또 국민통합이라는 목적도 있고요. 사면을 대폭적으로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정치 보복형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면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기업들, 기업 경영주, 기업주들에도 대폭적인 사면이 있길 바랍니다. 다만 강력범, 살인자, 또 이 금융 사기범들 이런 사람들은 사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도 또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하튼지 면밀히 살피겠죠. 전문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죠. 어떤지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되는 것 같고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김경수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수는 워낙 나쁜 대통령 선거 때 거기 가담된 거 아니에요? 그게 드루킹 사건 때. 그래서 거기는 전문 부서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열심히 하려고 뛰어다닙니다. 여론조사가 얕다그러는데요. 우리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총장 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하라고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았던 거 아닙니까? 그 반에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답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제대로 잡으려고, 법치를 제대로 잡으려고, 또 외교, 또 수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에 방송에 들었습니다만 폴란드의
국방 물자, 장갑차, 탱크, 뭐 비행기 이런 것을 19조 원치나 MOU 체결해서 수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여론조사가 오르지 않는다. 그는 문제가 있습니다. 좌파들은 뭐 무조건 그 여론조사 때 잘한다고 긍정적인 표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나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 경제와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그 지금 온 그런 보수 측에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차게 일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부분을 터무니없이 뭐 전에 대통령들 같이 터무니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측에 있거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당해 있는 사람들, 이준석이는 지금 뭐 외부로 좀 나가서 지방으로 돌고 있습니다만, 그는 정치인으로는 떠들이고 정치인으로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머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딸딸 뭉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돕고 내부 총질하고 내부 물고 뜯고 싸우고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전부 다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저격수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터무니없이 한 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반박 논리로 거기를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금요일인데 바쁘실 건데 여러분들 활기차고 알차고 여행가 있는 하루가 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